코로나19 이 생활 속의 어떤 예방 수칙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주제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국립암센터의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김호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만나 뵙지 않았어? 화면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오늘 기가 막힌 타이밍이요. 아주 중요할 때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이 됐는데 김호란 교수님 조금 더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현재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을 하고 계시오. 네.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예방의학에 대한 총괄 대장하고 계신 거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물어볼 게 많으실 텐데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본 방송 시작했어. 그러나 지인들께 빨리빨리 알리시오. 들어와서 코로나19 이게 궁금해요. 실제 이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막 의견 주실 거 있으면 들어와서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기본. 자, 오늘 굉장히 아마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많으시겠어요. 교수님 국립암센터 대학원대학교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고 교수님 하시는 또 전공은 무엇인지. 대학원대학교라 하면 학부가 없이 대학원만 네. 있는 거고요. 네. 저희 이제 국립암센터에 있는 대학원은 국제대학원이어서 저희 학생들의 한 반 이상이 이제 외국 학생들이에요. Only English? 예, 영어로 강의하고 있고요. 네. 이제 보건대학원 성격이어서 저희가 이제 각 국가에서 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건 관리를 어떻게 할지 이런 거를 가르치고 있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100% 장학금입니다. 예, 그래서 해외 학생들이 와서 이제 장학금으로 공부도 하고 생활 지원비도 받고 이러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많소니까? 저희 이제 석사가 이제 한 20명, 박사가 한 7명 정도 되고 있고요. 이제 저는 이제 감염 역학, 그다음에 역학 기본, 그다음에 국제보건 이런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귀한 분이 오셨소이다. 오늘 주제는 본격적인 여름 코로나19 예방수칙이 되겠소이다. 네. 궁금하면 지금부터 출발하겠소이다. 좋소. 자,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최선의 방어, 말 그대로 코로나에 의한 방역에 의한 최선을 보여준다. K방역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지금 국격을 한층 높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소이다. 이런 마당에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19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오? 상황이 사실 아주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요. 4월 말까지는 굉장히 관리가 잘 됐는데 아시다시피 5월 초에 이태원발 감염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수도권에서 감염이 늘어나다가 이제는 이제 충청권, 전북권까지 확산이 되고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제 집이 대전인데 대전 난리 났소이다 지금. 그렇죠. 이 불안해서 어떻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코로나19 대응이라든가 이 방역 체계가 굉장히 지금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데 세계적인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WHO 사이트를 딱 들어가 보면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하루에 10만 명 정도 환자 발생으로 유지되다가 지금은 하루에 15만 명 정도로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기 남미 쪽이 또 심각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유럽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제 남미 쪽, 그 다음에 이제 서남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쪽 늘어나고 있고요. 아마도 아프리카 쪽도 검사를 많이 안 해서 그렇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생활하는 그 문화가 굉장히 이 감염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도라든가 남미 쪽 같은 거 굉장히 스킨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들이잖아요. 아무래도 좀 더 조심을 해야 되는 때가 됐다는 건 지금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날씨가 더우니까 사라지겠지? 아닌 것 같소.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면 좋겠는데 우선 잠깐 들어오신 분들 잠깐 보고 갈까요? 벌써부터 들어오셨던 고민찬님, 고민찬님 그리고 어플라이 휴가 필요해. 벌써 5개월 있네요. 5개월 있네요. 지금 이 코로나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분이 지금 경험하신 게 폐 영구적으로 갈 수 있다고 하던데 감염이 되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다. 자, 또 K방역이라고 하지만은 감염자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생활 속 방역 계속 가야 되나요? 질문하셨습니다. 이거 당연히 가야겠죠?
지금 이제 한창 어려운 게 우리가 뭐 C와 E 사이의 D라고 하는데 코로나와 이코노미 사이의 딜레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를 위해서 방역을 네. 강화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경제가 어렵고 그렇죠. 경제를 위해서 좀 풀면 코로나가 또 생기고 이게 지금 전 세계가 맞닥뜨린 어려운 시험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누가 잘 푸는지가 이제 중요한데 일단 우리는 좀 선점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건데 이제 엿새 뒤면 이제 7월. 네. 따끈따끈한 그래서 휴가 가야 되거든요. 지금 바다나 산 또 저기 워터파크 가야 되는데 계획은 잡았는데 이거 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자 올여름에 특히나 덥겠구나 또 예보까지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덥다고 하니 지금 뭐 폭염은 이미 이어졌었고 지금 오늘부터 또 장마가 또 시작됐습니다. 비가 막 밖에 많이 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코로나19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김무랑 교수 나오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소? 네, 코로나19는 사실 초반에는 날씨가 좀 더워지면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예측했죠. 네. 그렇지만 그때도 이미 좀 더운 나라 이란이나 이런 중동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전문가들은 좀 그럴 리 없을 거다라고 이미 알고 했는데 계셨군요. 예, 그런데 춥다가 날씨가 좀 선선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네. 물리적 거리가 좀 떨어지니까 좀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더 더워지니까 오히려 실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에어컨 틀고 문 닫고 환기 안 되는 곳에서 그럼 실내에서 에어컨 틀고 있으면 환기도 안 되면 공기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비말이 아주 작은 비말 핵이 돼서 공중에 계속 떠 있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에어컨 바람이 불게 되면 공기를 섞어주니까 저 뒤에 있는 사람까지 감염될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부채질 해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멀리 가거나 예, 그래서 감염시키거나. 여름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오히려. 예. 지금 겁나고 지금 무더위 열기와 함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식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아니라고 하오. 오히려 폐쇄된 공간에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키면 감염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네. 자,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거는 자 휴가 계획도 잘 세워야 되겠고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다. 알면 어떻게 실천해야 되지 않겠소? 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소이다. 한 걸음 더. 네. 오케이. 좋소이다. 자, 여름휴가 물놀이 안 갈 수는 없고요. 네, 없는데 어떤 부분들 조금 더 주의해야 될지 상당히 궁금하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일단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배운 지식을 총동원해서 네. 언제 감염이 잘 되는지 위험 행동을 잘 봐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같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서 또 식사까지 같이 한다. 네. 그러면 비말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곳에 뭐 놀러 가거나 이러면 굉장히 여러 곳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무증상 감염자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그동안 알던 사람만 조금 만나는 거하고는 달리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결례를 범했소이다만 아니 방송 중에 기침을 하시면 어떤 지금 그런 시국이 아니오. 죄송합니다. 괜찮으신 거죠? 네. 네, 걱정이 돼서. 네. 혹시 코로나는 아니죠? 온도 측정했습니다. 오전에 강의하면서. 이렇게 무한을 또 주시네. 괜찮습니다. 뭐 궁금해서 그런 거. 이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더 걱정하는 마음에.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요즘에 그 최근에 9시 뉴스에도 나오던데 이제 버스에서 뭐 이렇게 마스크를 썼네 안 썼네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이러시는데 저는 이제 이 재난 안전을 그동안에 뭐 한 20여 년 동안 각종 재난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강의도 했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뉴 노멀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의 비정상화, 비정상이 정상화가 되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뉴 노멀 시대에 와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빨리 시대에 수능병진해서 거기에 따라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어제도 축구 경기를 했지만 축구에도 룰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지금 이런 코로나19 감염병도 어떤 법과 룰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룰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을 이 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지금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웅크린 자세거든요. 그래서 해외 여행도 힘들어질 것이고 또 여름철에 국내 피서도 굉장히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어렵게 고민하실 거란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얘기해 주시면.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로운 일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대로 7월 말쯤에 전 국민이 휴가를 간다. 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네. 집단으로 가지 마라. 예, 몰리지 마라. 예, 그래서 개인도 모든 회사도 이제 휴가를 분산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본인도 뭐 한 일주일, 2주일을 몰아서 여행을 하기보다는 네. 한 2, 3일씩 뛰어서 자주 이제 빨리빨리 네. 그리고 사람들이 가능하면 적게 모이는 곳으로 그렇죠. 또 시간대도 생각을 해봐서 7월 말이 가장 위험한 때다. 그럼 네. 7월 말은 집에 편하게 계시다가 밖에 나가면 차도 막히고 네. 사람도 많고 위험하니까 그럴 땐 집에서 시원하게 계시다가 좀 여유 있을 때 사람들 네. 없을 때 휴가를 내서 가는 것이 훨씬 좋겠다 싶습니다. 이 빈 공간을 이렇게 네. 교차로 사용하는 게 좋은 것이요. 그렇죠. 막 밀집돼서 줄 서서 불편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러니까 빈 공간을 노려라. 좋은 얘기가 또 되겠습니다. 동적인 어떤 여행도 좋지만 네. 정적인 어떤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서 독서를 한다라든가 조용하게 사색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좋은 아마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들은 그런 정적인 걸 참 즐겨 하시는 것 같소. 우리 아이들은 나가자 그러고 지금 이 더운데 농구를 하고 축구를 하고 뭐 배드민턴 치자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가 넓은 장소만 찾아가면 그리고 교차되지 않도록만 빈 공간을 노려서 가면 상당히 안전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께 한번 또 김호랑 교수님 오셨으니까 또 질문 드려야 되는데 지금 여름 휴가 계획은 분명히 인공적인 곳, 자연적인 곳으로 갈 것이요. 인공적인 곳은 뭐 워터파크 이런 데 있을 거고 자연적인 곳은 해수욕장이나 계곡이 있을 텐데 이 각각의 공간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행동 수칙이 있지 않겠소이까? 예, 한번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셔서 네. 어디서 많은 사람을 접하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탈의실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 같다. 오. 그럼 숙소에서 미리 수영복을 입고 나가면 탈의실에 가서 갈아입을 필요가 없잖아요. 한 번은 또 면해지네요. 예, 예. 그리고 아무래도 식당에서 많은 사람을 만날 것 같다. 그러면 식당에 가서 먹지 말고 식당에 가서 사가지고 와서 해변가나 이렇게 텐트 속에서 그늘막에서 식구들끼리 먹으면 되잖아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많이 접하는 장소나 기회가 언제가 있는지를 봐서 그거를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 너무 좋은데 분명히 실내가 시원하니까 에어컨 켜놨으니까 그대로 거기서 먹으려고 할 것이고 그대로 드시지 마시고 얼마나 가족끼리 모여서 즐길 공간, 추억을 썰 이 포토존이 얼마나 많겠소니까 들고 조금 이동해서 우리 가족끼리의 식사,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의 낭만 이런 것도 좀 즐기면 좋겠다는 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 그럼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규칙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저는 이제 방제공학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이제 성숙된 시민 의식이 없이는 이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로 배려와 어떤 그 양보 그리고 성숙된 시민 의식 이런 것들이 네. 이 방금 이런 룰을 플랫폼 위에서 구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스스로 체온도 한번 재보고 스스로 그렇죠. 몸이 좀 이상하면 본인이 먼저 가서 신고도 하고 측정도 해보시고 네. 이런 성숙된 시민 의식이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시기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그 교수님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봤지만 전라남도 해안가 쪽, 그러니까 서해안 쪽 같은 경우는 해안에 사람들이 몰리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뭐 신호등제도 하고 네. 무슨 예약제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취지고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 그 효과가 있는지. 그렇죠. 뭐 처음 해보는 거니까 얼마나 그렇죠. 효과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굉장히 아이디어를 짜내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미리 알려주면 네. 일부러 그 시간대는 좀 피해서 오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열차도 올 때 네. 전철이 올 때 사람이 많다라고 알려주면 그 다음 차 타야 그렇죠. 되겠다 이렇게 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신호등제를 활용하면 아무래도 좀 분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요 관련해서 조금 정보를 드리자면 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전라남도 지자체 인터넷 누리집 들어가서 직접 신청하실 수가 있어.
예약제 같은 경우 성수기 때 이렇게 모여지는 걸 좀 분산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예약제가 있어. 사전 예약제. 그래서 지자체 홈페이지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이 대표 누르시면 있는데 바다 여행이라고 검색창에 누르시오. 바다 여행. 그러면 그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어느 해안가가 밀리는지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확인도 할 수 있고 미리 사전에 예약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려서 답답해. 저는요, 지금 방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번에도 제가 방송 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굉장히 버라이어티한 우리 국민성, 이게 액티비티한 이 국민성에 저는 여러 가지를 좀 탑재해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코로나 감염병 있지 않습니까? 이 감염병에 우리나라의 방제공학과 4차 산업 AI를 융복합시켜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감염병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저는 선도적으로 수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의 여기에 제가 이제 좀 그 부연 설명을 하면 좀 보완해야 될 게 지금 우리나라에 사실은 지금 이게 감염병이 저는 방제공학적으로 교수님이 이게 동의하시려는 건 모르겠지만 아직 사전에 말씀 안 나눴지만 저는 이제 보건 감염병 쪽에 굉장히 어프로치는 잘 돼 있다. 현 우리나라 시국이. 그러나 방제공학적으로 이것을 뒷받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감염병 자체가 저희들이 재난관리를 점선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점선 네트워크. 네. 그러니까 이 감염병의 점적인 것을 대응을 하는 것을 이제 지자체나 중앙정부나 평상시대 선과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협업 시스템으로 이걸 대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코로나 3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봐보면 매우 보건의료적이고 그 감염병적인 감염의학적인 얘기지 예컨대 재난이 이런 감염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지대본이 가동이 되고 중수본이 가동이 되고 또 협업체계가 되고 그 군경의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난안전기본법이나 그 뭐 통합방위법이라든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이런 각종 법에 이게 적용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3법 따로 있고 재난체계 따로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난체계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것을 완벽하게 4차원 쪽으로 만들어서 해외 AI 탑재해버리면요. 방금 말씀하셔서 제가 기억나서 갑자기 생각나서 한 건데 지금 저번 시간도 얘기한 것처럼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와갖고 깜짝 놀라는 지하철 시스템들 몇 분 후에 무슨 지하철이 온다라든가 심지어 어떤 지하철은 어느 구간이 더 승객이 없다라는 것까지 해주는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서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을 워낙 이런 것에 적응하시다 보니까 다른 나라도 다 그러나 보다 하는데 일본 애들이 깜짝 놀래요. 일본 지하철이 더 발달했어요. 전혀. 일본 애들 우리나라 거 엄청 많이 베낍니다. 우리 시청에 보면 동그라미 1번 있잖아요. 그 역마다 고유 번호.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한글을 모르니까. 이 시스템 일본 애들 우리 거 갖다 베꼈거든요. 베낀 것이요? 사람들이. 일본 애들이 되게 좋아라 하더라고요. 일본 그 소방청 애들이. 지금 말씀하신 방향을 보면 우리가 이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산업, 경제, 이익의 기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머리 조금만 만약 답답하시면 광주대학교 내지는 국립암센터 대학원대학교로 연락 주시면 두 교수님께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실 것이죠.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 혹시 좀 부연 설명하실 거 있으시면 좀. 아니요,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시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감염병에 의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생긴 거거든요. 그럼 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는 말씀하신 대로 재난 대처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많이 배울 필요가 있고요. 계속해서 이런 이제 AI라든지 이런 4차 산업이라든지 비대면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나가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방법을 이제 찾아내야죠. 새로운 시도의 연속이죠. 요즘에 우리나라에 지금 AI라든가 4차 산업의 이런 것들이 무슨 그 초고속 철도를 만드니 무슨 이런 것보다
가장 생활 밀착형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융복합하는 것이 네. 가장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재난안전이야말로 정말 지금 this is chance다. This is chance. 오케이. 좋습니다. 예. 지금 뭐 네. 관련해서 여러 네. 가지 뭐 언론에서도 뭐 맞아요.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또 무슨 누드촌 얘기가 최근에 언론에서 또 그러니까 나왔죠. 이게 그냥 가십거리로 올라온 거라 근데 네.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정말 황당한 네. 게 누드촌에 전부 올 누드로 하되 마스크는 써야 된다 원칙이. 올 누드가 원칙인데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는 원칙. 황당한 어떻게 보면 총극인데 황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방증이 뭐냐면 마스크가 그렇죠.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어떤 그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데요. 자, 물놀이 장소별 어떤 원칙이랄까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물놀이 장소별로 또 네. 원칙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이제 어린아이인지 성인인지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연령에 있고 따른. 예, 행동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누드촌이어도 마스크는 써야 된다. 네. 왜냐면 코로나가 피부로는 감염되지 않지만 네. 호흡기로 감염되니까 호흡기에 마스크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놀이를 갔어도 아이들끼리 이제 투부를 하고 물놀이를 막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사실 마스크를 씌우는 것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아이들이 많이 몰려 있다. 네. 그러면 마스크를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아이들이 많은지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아무래도 항상 이제 놀러 가면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먹는 재미로 또 놀러 그거 없으면 못 가는. 갑니다. 예, 네. 근데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맛있게 먹는 건 좋은데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먹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다 먹고 만나라. 예, 예, 다 먹고 그렇습니다. 마스크 차고 만나라. 예, 예, 예. 아까처럼 이렇게 막 기침 막 예고 없이 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분들이 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댓글을 좀 달고 계시는데 한번 몇 가지 질문도 읽어보겠습니다. 어플라이 휴가 필요해님은 지금 해수욕장에서 2m 거리라고 하는데 잘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주말에 다녀왔는데 이미 다 갔다 왔대요 이분은. 근데 마스크 안 쓰고 다니고 2m 거리두기 안 되네요. 이게 지금 제보하신 것이요? 이거 어딘지까지 좀 찍어줘 보시오. 지자체 이름 한번 봅시다. 아니요. 네. 그리고 지금 크하님 해수욕장 2m 거리두기인가요? 계곡이나 산림에서는 적용되나요? 뭐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 이거 적용이 되는 것이요? 그럼요. 어디에서라도 2m 거리두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2m란 얘기는 2m 떨어져 있으면 이야기를 해도 네. 비말이 거기까지 닿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일단 제가 김호랑 교수는 위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 있어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조심하시오. 저도요. 이런 측면에서 그 택시 있잖아요. 택시. 네. 택시 운전하신 분들이 조금 약간만 사려가 깊으시다면 저도 이제 이게 코로나19가 빈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방점을 둔다면 그 계속해서 손님은 바뀌고 에어컨 켜놓고 그냥 이렇게 계신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좀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제가 것 같아요. 새벽 출근하는데 기사님들이 에어컨을 끌 수는 없고 켜놓고 창문 열고 계시더라고요. 아. 알아서 창문 올리든지 내리든지 하라고 본인은 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 그렇죠. 네, 전 또 마스크 놓고 가가지고 아차 했을 때도 있고요. 근데 지금 모든 것은 답이 나와 있어. 2m 거리 유지는 어느 곳에 가든지 적용. 그리고 안 되는 곳 있으면 누구한테 좀 이렇게 요청을 해야 돼요? 잘 안 되는 곳이 부탁드리라고? 있으면 일단 마스크를 쓰셔야 돼요. 일단 내가 써야 되는구나.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마스크 말고 캡을 아주머니들 많이 하시던데. 그렇죠. 페이스 실드 네. 같은 것도 도움이 됩니다. 좋은 거죠. 예. 직접적인 비말 확산은 예. 방지할 수 있으니까. 예. 방향을 거꾸로. 요즘에 주니까. 자외선 차단도 되면서 교수님 그거 하나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기침하실 것 같아서. 꼭 그렇게 알겠습니다. 물놀이장에서 네. 혹시 마스크가 맞아요. 젖는 것이 이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효과적이죠. 예, 페이스 실드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이거 또 같습니다. 시장 불티나는 것 아니시오? 아니 선택들 하시오. 만들든지 뭐 사서 차든지 뭐 특정 상품을 홍보한 게 아니라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오. 이해하고 마스크 쓴 것보다는 자외선도 차단되고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또 이게 지금 질문이 엄청나게 올라와요. 예. JS 리 오늘 비가 오는데 공기 중에 있던 코로나 인자가 바람에 내려오면 비를 맞거나 할 때
그 물을 통해서 감염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이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없죠?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코로나는 호흡기 감염병이고요. 이렇게 물을 통해서 전염되는 건 수인성 질환이라고. 수인성. 예, 들어봤어. 예, 네. 수인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는 수인성 바이러스가 아니요. 네. 자, 비말을 통해서 확산되는 감염증이고 어플라이 휴가 필요에 전국적으로 도입되는 건가 물어보셨는데 전국적으로 도입된 건 아직 아니고 전라남도 쪽 해안가 서해안 일부에서 시범 운용 네. 그리고 7월 중순 이후에 확대를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디를 찾아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 답 따라보시오. 네, 여기 바다 여행 누리집 바다 여행 들어가면 볼 수 있어. 오케이. 자, 그 휴가 필요해 어플라이님 새벽에 물인다든가 그러면 효과가 자, 이게 무슨 글인지 좀 오타가 많으시니 다시 한번 수정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소. 물놀이장 이용 제한, 여름철 마스크 착용, 네. 당장의 불편함은 예상이 되는 것이 사실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실천해야 되는 그 순간에 있다는 이 사실만큼은 변치 않는 진리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준비된 광고 영상 하나 보고 또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볼까요? 영감이 변했다. 핸드폰 좀 줘봐요. 앞으로는 좀 더 깨끗하게 하고 생전 다니세요. 안 하던 짓에 나 따라 해봐요. 별걸 다 시키고 왼손 수건 이상하단 말이야. 영감이 변했다. 영감의 사람들을 위해. 그러니까 나도 나의 영감을 위해 서로를 위한 마음이 모두를 위한 마음이 될 때까지 물놀이장 이용 제한, 불편하오, 계곡 불편하오, 불편하지만 교차돼서 가서 우리가 좀 건강을 지키는 방안으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실천이 중요한 이 순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좀 여쭤보겠는데 사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거다. 이거는 지금 뭐 명락관화 당연한 상황이 됐소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지켜야 될 실천 방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은 네. 이제 본인이 무증상 감염자일 수도 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라도 본인이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접촉자 수를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한 것도 다 그렇죠. 예, 재택근무하고 비대면으로 뭐 화상회의하고 네네. 예, 그런 게 중요하죠. 공연도 요즘은 온라인으로 보고 그렇소. 예, 네. 그렇습니다. 공연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이제 연습할 때도 접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 실드를 쓰고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아, 연습하는 분들도. 예, 지금 이 공연하신 분들 예술계 쪽에 계신 네. 분들이 네. 거의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뭐 지금 대리운전하고 계시고 예? 와 너무 저 아시는 그 김동규 교수 있죠? 네. 김동규 교수 지금 요즘에 어제도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아, 그렇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진짜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얘기하시겠냐는 생각도 드는데 네. 또 친분을 또 여기서 또 지금 자랑하신 것이고. 아니 방금 대한민국 예방의학의 최고 권위자이신 김호란 교수를 잘 알고 있어요. 아니 방금 오늘 공연하신 얘기 하셔서 한 얘기 아니에요. 농담이요. 네. 그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굉장히 저는 사실 우리나라 재난 역사상 가장 긴 게 얼마 전에 그것도 이제 감염병인데 메르스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레인에서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감기 증상이 되어서 그게 나제가 나서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5월, 6월 계속 가다가 11월 25일 날 이게 최종적으로 끝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난 역사상 가장 긴 기간 가지고 있는 기록을 세운 게 감염병인데 메르스였고. 태풍 홍수 지진은 뭐 기간이 짧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얼마까지 갈 것인지 걱정이 되는데 지금 굉장히 우리 그 의료진들이 고생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캠페인도 이어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의료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네, 의료진이 상당히 힘든데요. 이제 감염 쪽에 환자를 진료하는 그분들은 또 환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수도권에 환자도 발생하고 네. 있고 거의 중환자실 뭐 병실 다 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번아웃이 돼서 힘들고 또 그 코로나를 안 보는 의사 선생님들은 모든 사람들이 병원을 안 가니까 경영 악화 때문에 힘드시고. 여러 가지 지금 악재에 있다고 예, 생각하면 예. 좋겠소이다. 예. 뭐 그렇다고 충분히 쉴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예. 또 물질적으로 잘 채워지는 부분도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분들도 그렇죠. 많은 병원이 것 같고. 어쨌든 환자가 적게 온다고 해서 임대료를 안 내는 것도 아니고 간호사 월급을 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제 경영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고들 계십니다. 정말 이 감염병 때문에 경제도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 또 세계적인 또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직업 구분의 어떤 배치? 정립이 예.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운 시기거든요. 좀 어렵다 얘기는 하지만 항상 어려울 때 우리가 빛을 보고 또 밝아질 것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거니까 지금 잘 이겨내오고 있어. 네. 또 의료진들 덕분에 우리 캠페인도 많이 했는데 계속 좀 긍정과 지지, 격려의 발언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환자분들 내가 좀 심하지 않다, 경증이다 싶으면 좀 이렇게 좀 스스로도 좀 몸을 평소에 잘 다스려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 지금 우리 국민들 피로도가 사실은 또 걱정이에요, 한편으로. 네. 맞습니다. 안 좋은 사건을 계속 접하다 보면 예. 나는 괜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좀 지쳐가는 것이 예. 의식 자체가 너무 부정적으로 가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럴 때 우리 구독자분들께 우리 국민들께 예. 당부 말씀 좀 해주시죠. 굉장히 이제 피로가 쌓이시고 힘드신데 일단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백신이 언제 나오냐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항상 대답하는 게 우리가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 게 백신이다. 왜냐면 백신이라는 게 우리 면역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한테 칭찬과 격려를 들으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면서 면역이 좋아집니다. 어제 갑자기 면역력이 좋아지고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서로한테 힘내다. 네. 잘 이겨내자. 우리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이제 응원해주면 이 어려운 시기를 또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얘기요. 우리 시청자분들 서로를 격려해 보시오. 고맙소. 버텨주어 고맙소. 당신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요. 뭐 이런 행운에 예.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또 방재공학적인 글로벌 스탠다드가 뭐냐면 재난이 생겼을 때 두 가지가 없어지거든요. 재난이 없어지는 생겼을 게 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뭐 굉장히 어떤 종교적으로 깊이가 있고 이런 분들도 네. 재난이 봉착하면 두 가지가 없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질서와 배려가 없어지거든요. 질서와 왜냐하면 배려. 네. 사람들이 전부 다 동물의 왕국이 되고 전부 늑대가 왜냐하면 굶어야 되고 재난이 생기면 생존해야 되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런 굉장히 재난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와 배려, 성숙된 시민 의식으로 지금 이렇게 인내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저는 어디 보면 코로나 이 전국 때 해외에 우리나라가 이런 것도 더 수출을 해줘야 된다. 굉장히 질서와 배려 우리 시민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를 좀 보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지금 중앙임상학회에서 지난 주말이었어. 보도자료도 내고 브리핑을 했는데 여기 보면 지금의 이번 어떤 그 경증, 중증의 어떤 기준을 좀 완화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퇴원 기준과 격리 해제 기준을 한 가지로 동일하게 했어요. 그건 뭐냐면 증상이 없어져도 이제 핵산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번 음성이 나와야 된다. 근데 그런 기준은 이전에 사스나 메르스와 같은 이제 아주 강한 기준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증상이 없어진 지가 보름이 넘었는데 계속 검사해서 아주 작게, 아주 낮게 양성 음성이 왔다 갔다 하면 계속 병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도 힘들고 의료진도 힘들고. 그렇죠. 사실 이제 약 처방할 건 하나도 없고 하루 처방은 하루 밥 3끼 그게 밖에 없는데. 다만 격리만 하는 거고. 격리만 하는데 가족이나 뭐 간병인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의료진이 레벨 D를 입고 들어가서 다 해줘야 되고 환자는 안에서 스쿼트하고 운동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 대유행이 돼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병실이 크게 부족해질 텐데 빨리 지침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 또 이제 WHO도 5월 27일 날 그걸 발표했어요. WHO는 우리나라 같이 이제 검사를 많이 할 수 없는 나라는 환자가 입원한 다음에 계속 핵산이 음성인지를 확인 검사하는 것이 오히려 낭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증상이 시작되고 나서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네. 증상이 없어진 지 3일 넘으면 해제해도 된다. 격리 해제해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환자들이 병상으로 갑자기 너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고 의료진도 지쳐 있는 상황인데 경증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면 굳이 격리해서 치료를 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 거다. 딱히 다른 처방법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 좀 레벨을 좀 낮춰서. 예, 그래서 저희도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3월부터 이야기하고 고민을 했는데 그동안 못 바꿨던 이유가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핵상검사 양성이 전파력이 있느냐. 그거에 대한 이제 증거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이제 계속 연구를 해서 보니까 찾아내셨군요. 예, 증상 발생 5일이 넘어가면 양성이 나와도 이 바이러스를 배양해 보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바이러스라고 보기 네네네. 어렵다. 그 얘기는 전파력도 없을 것이다. 우리 K 방역의 의료진의 이 연구 결과들, 노력들 아마 인정할 것이요. 근거 이씨 다음을 대안을 갖고 준비하는 거니까 잘 이해해주고 따라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시간 빌어서 갖겠고. 이게 근데 예. 그게 우리나라에 이게 분명히 세계적인 감염병이니까 예. 무슨 WHO라든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을 건데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WHO에서 나온 기준은 이제 전 세계한테 보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검사 능력이 부족한 나라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검사 능력은 충분한데 충분하지만. 정말로 전파력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이제 결과를 내주면 WHO도 고맙게 받아서 한국이 해봤더니 이렇더라. 근거치가 되는 것이죠. 네. 근거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안정화시키는 단계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이요. 좋습니다. 현실을 감안한 그렇죠. 실효성 있는 맞습니다. 대책이다. 그리고 교수님, 얼마 전에 중요한 발표를 또 연구 과제로 내신 것 같은데 1.7배 확산 속도가 있다. 하루면은 800명이 감염될 수 있다. 이게 향후 이 그대로 갔을 때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설명 좀 추가해 예, 주시죠. 이제 저희가 감염역학에서 기본 개념으로 감염 재생산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재생산수. 예, 재생산이어서 리프로덕션이어서 R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어떤 분은 R이라고 하니까 에그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비슷한 개념이긴 합니다.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R이 1이면 환자 한 명이 한 명을 감염시키니까 계속 같은 숫자가 유지가 되는 거서 사라지지 않는 거고. 예, 토착화되는 계속. 거예요. 네. 예, 근데 R이 1보다 크면 점점 늘어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그런데 사람은 한 세대가 한 30년이잖아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4일이에요. 그래서 R이 2다. 그러면 4일 만에 2배씩 증가하는 오케이. 거예요. 이해가 가네. 예. 예. 그래서 R이 1.79면 거의 2배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의 10승이면 1024입니다. 한 명이 40일 지나면 1024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관리를 하려면 R을 1보다 낮춰야 되고 0.5 이하로 떨어져야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프를 보면서 하강을 그려주는 그렇죠. 거죠. 예, 하강. 그래서 저희가 4월 말까지 봤을 때는 R이 0.5 수준으로 관리가 잘 됐어요.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방역당국도 경제도 좀 생각하고 생활 방역으로 가자 이랬는데 이제 5월 달에 이태원발 유행이 나오면서 R이 2.0으로 증가했다가 지금 저희가 가장 최근 22일 자료까지 합해서 보니까 1.64예요. 아직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한 50% 정도 낮춰야 되는데 그 이상 낮춰야 되는데 R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에 정부가 하는 거는 환자를 열심히 찾아서 격리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더 줄이기가 힘들어요. 나머지 이제 두 가지는 우리가 마스크 써서 접촉했을 때 확률을 줄이는 거하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접촉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의 생활 방역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가능하면 접촉을 줄여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R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듣고 나니까 이거 정말 필요하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얘기하고 아니 괜찮습니다. 별거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궁금하셨을 텐데 우리가 9시 뉴스에 자꾸 1차, 2차, 3차, 그렇죠. 소위 N차라는 표현을 자꾸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제공학만 하는 사람이지만 왜 저렇게 1차, 2차, 3차가 중요한 건가를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수님 설명이 그렇죠. 이제 네. 그 아래 확산. 그렇죠. 네. 세대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산수도 숫자가. 훨씬 빠를 수 있다는 예, 거고 예. 지금 여름철 휴가 기간이 그 아래 확산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예, 시기라는 거. 예. 이게 중요한 거죠. 예, 포인트가.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런 감염병에 저는 개인적으로 네. 굉장히 그 위험 사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도시화가 되면서 밀집화되고 사람들 우리가 방제공학적으로 도시와 시골이 있었을 때 훨씬 도시가 더 각종 태풍, 홍수, 지진이라든가 화재라든가 감염병과 같은 자연재나 사회재난이 훨씬 더 빈번하고 더 심각하게 그렇죠. 항상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국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훨씬 감염병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 지금 생활 속 방역 수칙 한 말씀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해주시죠. 예, 생활 속 방역 수칙의 첫 번째는 아프면 쉰다. 아프면 굉장히 진짜 중요한. 예. 책임감에 나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도 아프면 쉰다 이걸 지키려고 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 회사나 국가에서 네. 그걸 하기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걸 좀 제도를 바꿔줘야 됩니다. 아프면 맞습니다. 쉴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아프면 쉰다를 네. 지켜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물리적 거리두기 2m 이상. 2m 거리두기. 예. 그다음에 항상 환기하기. 환기. 예. 소독도 잘 해야 되고. 소독도 자주 하고. 예. 그리고 마스크 쓰기. 마스크 쓰기. 예. 저희는 지금 들어올 때 이미 소독 절차는 다 했어. 교수님도 온도 측정하셨고 우리도 네. 와서 손부터 씻고 이 작업들을 다 준비했으니까 김호랑 교수님도 마스크 쓰고 오셨는데 방송을 위해서 지금 우리 이 안에 그 정상적인 상태를 만들어 놓고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겠고 우리 얘기 또 이어가야 되는데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보고 계속 이야기해 가겠습니다. 보시죠. 보건의료인들의 헌신과 적극적인 방역 대책에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뭐 덕분에 의료진들 덕분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좀 노래로도 담고 이렇게 좀 보여드렸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또 댓글 또 달고 있소이다. 조금 읽고 얘기 가보겠소이다. 자, 모찌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훈장님. 모찌 아버지 오랜만이요. 아시는 분이세요? 몰라요. 자주 오시더라고. 네. 모찌 아버지. 뭐 우리 골수 팬 된 것 같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패밀리, 오케이, 가족. 자, 하카마세린. 이거 뭐예요? 이게 일본어예요? 뭐 외국어 어디예요? 하카마세린? 근데 아무튼 알림이 늦었다. 이 알림이 녀석. 이거 보니까 우리 학생들 아닌가 싶은데. 하카마세린. 워터파크에서는 거리두기 해야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워터파크가 됐든 바다가 됐든 계곡이 됐든 2m 거리두기. 요건 꼭 지켜야 되는 것이요. 벗고 있어도 알 벗고 있어도 마스크는 해야 된다는 거. 네.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JS3님, 워터파크 공간은 정해져 있고 사람은 많이 모이니 거리두기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교차, 많이 몰리는 때는 좀 피해서 알아보고 가시는 게 좋겠소이다. 데스크 전화하시오. 오늘 몇 명 들어왔소이까? 여유가 있소이까? 전화하는 거 뭐 문제 돼요? 이런 방법이 좀 있겠소이다. 어플라이기가 필요해. 가을에 진짜로 2차 유행이 올까요? 했는데 유래님 아마도 그럴 수 있겠네요. 뭐 두 분이 서로 주고받고 다니는데 교수님 뭐 2차 대유행 올 수 있는 2차 건가요? 대유행은 저희 걱정하는 게 항상 10월, 11월이 되면 인플루엔자 유행이 오잖아요. 원래 감기 시즌이죠. 그렇죠. 근데 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하고 증상으로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둘 다 한꺼번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나라에서 매년 인플루엔자로 한 2,500명 정도 사망합니다. 아, 원래 그렇습니까? 예, 2천만 명이 예방접종을 맞는데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방접종을 3천만 명으로 늘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지만 예. 만약에 평소처럼 인플루엔자 유행이 온다. 예. 그러면 그 인플루엔자 증상을 보이는 모든 사람을 다 코로나 검사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예, 구분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2차 대유행을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3, 4월 달에 했던 것처럼 아주 강화된 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면 네. 인플루엔자 유행도 없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감기 환자는 이 시즌에 원래 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많이 줄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보통 인플루엔자가 이제 A형이 11월, 12월에 유행을 하고 3월에 B형이 학교 개학하면 유행하거든요. 근데 올해 B형 유행이 없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학교를 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니까 호흡기 감염이 확 줄었거든요. 이게 보건 쪽으로는 참 좋은 일인데 의사 선생님들 병원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이거 그래서 좀 이제 해주세요. 2학기 때도 9월 달에 이제 학교 개강을 하는데 예. 지금 많은 학교들이 다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이제 섞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는 인플루엔자가 시작되면 이제 온라인으로 다 가는 거죠. 야, 이거 2차 대유행 이거 걱정돼요. 지금 아까 질문해 주신 우리 누구요? 유래님 그리고 어플라이 휴가 필요해님 우리가 나서서 먼저 확산을 방지하는 아프면 가지 않기, 손 씻기, 자주 환기하기 이런 것들 또 마스크 착용하기 기본적으로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 대사가 됩시다. 우리 안전한 TV 시청자 구독자분들. 네. 좋소이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2차 대유행이 아니라 모든 호흡기 감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이게 이제 감염병은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제 백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예. 또 백신이 만들어진다 손 치더라도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과제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 백신 개발 전까지 우리 국민들이 준비해야 할 어떤 내용이 있다면 뭘까요? 예. 일단 이제 감염과 관련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하는 일이나 직업이나 만나는 사람들이 감염 위험이 높은 거 아닌지 이제 평가해보고 그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또 장기적으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새로운 감염이 계속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는 상황에서 네. 뭔가 또 하나가 온다면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본인이 앞으로의 인생 설계에서 이 감염과 같이 살 수 있는 방향이 뭔지 네.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거 아마 생각해본 사람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어떤 감염 질환을 내가 평생 갖고 가야 될 동반된 친구로 생각하게 하는 이런 시점들. 사실 위기를 잘 극복해 지금 경제 발전까지 이룬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경제 위기가 아니라 지금 감염병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인데 여기서 돌아보고 생활의 환경을 바꾼다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정말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분명한 것은 이 감염병이 어떤 단기적이고 어떤 일시적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 석학들이 이것을 예언도 했고 네. 그 얼마 전에 빌 게이츠도 예. 미래 재난 중에 굉장히 제일 심각하고 우리 인류의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를 줄 수 있는 게 감염병이라고 했고 빌 게이츠가 그래서 이쪽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라고도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그 미래학자 중에 왜 엘빈 토플러라고 그 제3의 물결 쓰셨던 그분도 뭐라 했냐면 앞으로 미래 사회에 3차 세계 대전이 올 정도의 대재앙이 온다면 그것은 핵전쟁도 아니고 종전전쟁도 아니고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이다. 거기에 물 부족과 감염병이라는 얘기가 언급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것은 예시적이고 그냥 지나간 어떤 재난이 아니고 네. 이제 앞으로 계속 항구적으로 대응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길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대비와 대응이라고 하는데요. 대응은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대비는 미리 준비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려면 감염병과 관련된 전 세계의 각종 정보를 수집해서 연구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감시 체계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가 만들어준 정보를 받을 땐 너무 늦어요. 아. 그래서 전 세계의 대사관이나 이런데 이제 보건관이나 연구관이 나가서 어떤 감염병이 이 나라에 혹시 있는지 정보 싸움이군요. 그렇죠.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감염병의 대응은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해서 끝나지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맞습니다. 예. 협력하고 연대하지 않으면 끝이 안 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나라들도 보면 그 나라의 감염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계속 위험해지잖아요. 그렇죠. 예. 주변국에 영향을 받는 그래서 거죠. 지금은 각자 자기네 나라의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정신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이제 결국에 전 세계적으로 협력하고 연대하지 않으면 이 감염이 안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협력과 공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그 부분도 미리 준비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좀 앞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싶습니다. 갈 길이 먼 거라고 해도 되겠지만 지금 우리는 이미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젊은 분들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 본인의 인생 설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재난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감염병은 감염병 하나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주변의 지역과 중앙 정부와 국가와 국민과 협업해서 해야 되고 네. 또 그것이 한 국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네네. 인류 역사가 그렇게 생존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금 호모사피엔스인데 사실은 그 인류학자들이 네안데르탈인들 우리 전 인류인 네안데르탈인들이 우리보다 IQ가 1.3배나 더 좋았고 피지컬도 훨씬 네. 더 좋았대요. 그 네네. 거의 사자 그 머슬 그 근육도 있었고 했는데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훨씬 머리도 안 좋고 다만 키만 조금 더 컸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부터 7만 년 전부터 3만 년 전까지 머리도 좋고 사냥도 잘했던 네안데르탈인들이 사멸하고 머리도 안 좋고 키만 멀때같이 큰 호모사피엔스가 지금으로부터 3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생존한 이유가 네. 뭐였냐면 네안데르탈인들은 자기 머리와 피지컬을 믿고 혼자 싸웠고 혼자 사냥을 했지만 사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인류는 함께 사냥을 했고 커다란 맘모스를 네안데르탈은 1대1로 맞짱을 못 치니까 생각만 해도 나도 그냥 사냥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인류는 그걸 함께 사냥을 해서 함께 나누어서 생존한 거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 협업, 영어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감염병 이 시즌에 정말 중요한 것은 협업 체계다. 그렇죠. 중앙 정부와 국민이 어떻게 협업할 것이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이 비 교수님 오늘 처음 뵀지만 이런 보건 의료 예방 의학하고 우리 방제 공학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또 코로나 3법도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방제 공학적인 것들이 많이 이렇게 접근이 되줘야 되는데 그 법안에 너무 그 예방의학적이고 보건의료적인 얘기만 감염병적인 그렇죠. 얘기만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두 분이 뭔가 또 새로운 사업을 컬래버레이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갑자기. 안전한 TV도 꼭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엮어드린 인연인데 좋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코로나19 상당히 불편하고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가져왔던 건 사실이요. 하지만 잘 이겨내왔고 앞으로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장이 지금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고 계시오. 두 전문가께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새로 나갈 방향을 좀 찾아볼 때가 아닌가 싶소. 관성에 의해서 의존하고 기존에 있던 어떤 이권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는 제로선상에서 이 재난을 바라보면 아마도 숨 쉴 틈이 더 생기지 않을까 이 생각을 지금 해보게 돼요. 네. 정리 잘하지 않습니까? 너무 잘 말씀을 너무 정리를 잘 항상 하셔가지고 입고 살아요. 좋습니다. 오늘 상당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어.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또 5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안전한TV 그동안 참 여러 방향으로 많이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또 도약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국립암센터 대학원 대학교 예방의학과 기모란 교수님이십니다. 이름이 참
어떻게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이 틈에 또 이름을 아니 처음부터 궁금했어요. 네. 어떻게? 제가 생일이 4월이고요. 모란꽃 필 때. 모란꽃 필 무렵 예. 예. 야, 멋있다. 잘 물어봤잖아요. 이름이 왜 송창영이신가요? 저는 장명을 했어요, 아버님. 돈 주고 지은 이름, 돈 주고 장명. 시기를 반영한 이름. 그래서 두 분이 다 이 합이 잘 맞아서 이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했으니 네. 우리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의 댓글 또 많이 남겨주시고 궁금한 것들 있으면 우리가 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또 해 놓겠소이다. 안전한 TV 유튜브는 여러분이 만들어 오는 방송이요. 그래서 지금 구독자도 조만간 4만 명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때 또 좋은 세레머니가 있지 않겠소이까? 그때도 한번 뵙고 그리고 우리 안전한 TV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요거 반드시 부탁드리겠소이다. 김우란 교수님 하셨소이까? 오늘 할게요. 그래요. 오늘 김우란 교수님 이름을 확인하겠소이다. 예. 닉네임 뭘로 하실 겁니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란꽃 네, 좋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 뜨거운 이슈 그리고 현장에서 다시 돌아봐야 될 소중한 이야기들 가지고 현장에서 찾아뵙겠소이다. 그럼 인사드리겠소이다. 네. 품격 있는 안전 사유리에요. 안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